장소건 박사. 자, 그럼 공동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세션 좌장은 고려대학교 이동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행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이동석입니다. 주말은 날씨와 상관없이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귀중한 시간이고, 게다가 오늘은 날씨도 비교적 괜찮은데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대한리더십학교의 중계학습대회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세션에서 발표하게 되는 세션인데요. 각각 공동 주제가 설번트 리더십, 필리적 리더십, 영성적 리더십, 학계이건 실무계이건 최근 들어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은 조윤영 교수님이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만큼 각 논문당은 한 맥시멈 20분 정도, 15분? 그래? 발표 말고 저 그런까지 합해서 17분 그런까지 합해서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17분입니까? 17분이니 10분 정도, 10분에서 12분 사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7분에서 10분, 맥스 10분까지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남짓되는 시간 동안은 전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윤영입니다. 아직 이 페이퍼가 워킹 페이퍼에서 완성을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리더십 관련돼 있는 분들 전문가들한테 좀 발표를 하고 코멘트를 좀 받으면 훨씬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석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서번트 리더십이 사실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관심을 있는 경우는 이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보면 베리언트 베리언트가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연구 주제를 잡게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잡았으면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항상 보면은 조금 더 남들하고 좀 다른 친구들은 자율학습 시간을 안 지키고 밖에 나가서 놀더라고요. 만화방에 가지 말라고 해도 만화방에 가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도 치고. 그런데 그 원래 지켜야 될 규정, 규범, 룰을 사실은 착실하게 따라가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노버티브하다라고 하는 그 혁신과 관련된 것 또는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사실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좀 약간 일탈을 하면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촉진해 줄 수 있을까? 여러 요소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주제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지금 하나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인파워링 리더십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각자 조금씩 이제 좀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발점에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우림의 일탈입니다. 가사를 사실 뮤직비디오까지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할 일이 쌓였을 때는 그냥 여행 떠나고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하고 이건 좀 그렇죠. 신도림 연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일탈인데 저희 주제도 사실 일탈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일탈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의 사실 초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었습니다. 저는 원래 있는 규정, 규범과 관련된 것들을 벗어나는 것들이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어티하고 헬러가 오늘 사이언스에서 페이퍼를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이올레이션 오브 모럴스 norms가 실질적으로 이노베이션 관련된 것을 갖고 이제 촉진한다라고 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로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탈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워런이 2003년에 AMR에서 있었던 Construct and Destructive Deviance in Organization에서 디비언스가 이제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데라가 이제 저로 매니지먼트에서 2013년에 다시 한번 컨스트럭 디비언스와 관련된 있는 것들을 인티그레이팅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관련된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건설적인 것과 관련된 것에서 일탈 관련은 뭘까라고 하는 컨셉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하위 요소와 관련된 것들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선행 요소랑 또는 하위 요소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연구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뤘었는데 조직에 이로울 수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일탈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또 behavior that deviates from the norm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과 관련돼 있어 유사 개념들이 사실 이제 여기 토론을 해주시고 이렇게 좌장을 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보이스 비헤이비어도 사실은 이제 일탈 행동의 하나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 사실이 있어요. 저런 매니지먼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 건설적인 디비언스와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인데 휘슬 블로잉 또는 이슈 셀링 크리에이티브 퍼포먼스, 엑스트라론, 기타 여기 관련된 것들, 프로소셜 비헤이비어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건설적인 것과 관련된 건설적인 것과 관련된 일탈 행동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촉진할 수 있을까? 모티베이션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촉진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컨셉츄얼 모델을 통해서 아무래도 리더의 역할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리더가 뭔가 컨스트럭트 디비언트를 즐길 수 있을까,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심리적인 것과 관련된 모티베이션 프로세스가 있겠다. 그러면 뭐가 이제 중요하냐? 조직 내에서의 관련된 셀프 워스라고 하는 조직 기반 자긍심이 이거를 이제 링킹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나. 또 하나는 이런 리더십이 이런 일탈 행동을 자꾸 촉진할 수 있을 때 그럼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할 것인가라고 봤으면은 아무래도 그럼 조직 전체와 관련된 퍼셉션 측면에서 조직의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와 관련돼 있는 조직 정치 측면과 관련된 것들이 컨텍스트를 지금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 리서치를 지금 이제 진행을 주고 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 좀 워킹 중이어가지고 많이 코멘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조직적인 기반시를 좀 높이고 이렇게 좀 셀프 워스와 관련된 것들이 가져지면은 커버리티브 컨시스턴시한 측면에서 뭔가 이제 건설적으로 이제 컨스트럭트 디비언트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매개에 관련된 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측면에 가지고 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퍼시브나 폴티스 이런 정치적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높으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리더십에 관련된 있는 모티베이셔널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크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가장 키 핵심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관련돼 있어서 서번트 리더십은 이제 뭐 다 그린 레이프에서 출발해서 뭐 동방
신뢰죠, 그렇죠? 이 책에서 있었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도입된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리더십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 중에서 핵심 메인스트림은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 사실 거의 이제 메인이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다른 측면과 관련된 것을 좀 또 바라보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파워링도 마찬가지고요. 에틱, 어센틱, 그다음에 서번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돼 있는 연구들, 국내 연구 관련돼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선김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돼 있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것들을 준다라고 합니다. 조직 시민 행동과 조직 몰입, 그다음 직무 만족에 관련돼 있는 메타 결과들을 보면 이 메타 결과를 통해서 선행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그중에 서번트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서번트 리더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변화에 계속 유도할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설적 일탈 행동도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좀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직 기반 자긍심입니다. 구성원의 중요한 가치라고 해서 이 멤버라고 있으면 이런 OBS가 상당히 커질 때는 긍정적인 결과 관련된 것들 가지고 있었고요. 보울링의 2010년 페이퍼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OBS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조직 기반 자긍심도 건설적 일탈 행동을 높일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단계와 관련되어 있어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그럼 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컨스트럭 디비언트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의 연결고리 자체가 이제 셀프 디스팀이라고 하는 조직과 기반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둘 사이와 관련된 간극을 상당히 좁혀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커버리티브한 펄스 티오리에 있어갖고 뭔가 사람들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인지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와 거의 일관되게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BS와 관련돼 있는 매개 역할 관련돼 있는 역할의 가장 핵심은 이 이론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기반 자긍심도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서번트 리더십이 건설적 일탈 관계를 이제 매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조직 정치 지각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맥락 차원에서 상당히 비공식적인 영향력 관련된 행사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위크해지겠다, 약해지겠다 그래서 이제 가설사는 이제 조절 효과 가설이고요. 매개하고 이제 조절과 관련된 걸 동시에 다 보면 조절된 매개와 관련된 것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뭐 설문 통해서 분석했고요. 동일 방법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수를 두 개로 좀 나눠놨습니다. 한 348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총 한 348명으로 조사했는데 뭐 이렇게 데모그래픽 관련된 것들은 여기 있고요. 측정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다 기존에 있었던 그 리서치 페이퍼에서 검증된 문항 가지고 좀 쳤습니다. 근데 일탈 행동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브로드하게 건설적 일탈 행동이라고 했었었는데 원래는 이제 겔페린의 주장은 그냥 조직에 대한 거하고 인터퍼스나 개인과 관련된 걸 또 두 개 했었는데 문영구 교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이노버티브한 게 사실 하나 더 있다. 일탈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보다는 뭔가 혁신과 변화 관련된 것들 가지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노버티브한 것하고 조직, 대인 관계를 해서 세 개를 좀 나눠놨고요. 탑은 이제 뭐 캉마, 페리스, 칼슨, 그다음 이재원 교수님 걸 참고로 해갖고 한 3가지 정도를 했는데 일반적 정치 행위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보얼로비드 해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좀 가만히 있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임금하고 승진 정책 이거 두 개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이제 좀 봤습니다. 모형 테스트를 해서 이제 나눠놨고요.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서번트 리더십, 조직 방정식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실효의 모델이 가장 이제 적합한 모형으로 지금 현재 모형 테스트가 돼서 목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FA 결과 직접 적체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알파값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결과와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일탈 행동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 나눠서 보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 전체적으로 토탈리 보는 것보다 개별적인 것과 관련돼 있는 의미성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좀 나눠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은 어쨌든 일탈 행동과 전체적으로 다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 기반 자긍심도 마찬가지고요. 조직 정치 지각은 이제 반대로 이제 일탈 행동하고 건설적 일탈 행동하고 좀 네거티브한 상관관계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가설 검증을 해서요. 서번트 리더십하고 조직 기반 자긍심과 관련되는 이펙트가 다 그냥 거의 유의미하게 이제 나타나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조직 기반 자긍심을 이제 높아진 적극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건설적 일탕대로 갈 때 아까 얘기했던 맥락 차원에서 조직적 지지력을 조절 변수로 갖고 센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절 효과를 살펴봤더니 어쨌든 결과가 조금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조직 기반 자긍심 자체 관련된 이펙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간접 효과가 실질적으로 맥에 간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부적 방정식으로 적용을 했더니 파셜이 간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버를 테스트도 해서 그런 검증을 한번 더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절 효과 관련돼서 조직 기반 자긍심으로 갈 때 있는 모더레이터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직 정치 지각이 낮은 경우에 서버 리더십을 많이 발휘할수록 조직 기반 자긍심 자체와 관련된 것이 향상되더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확인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모더레이트 미디에이션을 상당히 봤습니다. 근데 혁신 지향에서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거 세 개 붙이니까는 전체적인 거는 나타났지만 이노버티브한 거에서만 아마 이제 조절된 매개효과 관련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를 해서 인파워링 리더십도 해보고 뭐 오너십 관련된 것들도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있는데 어쨌든 서번트 리더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연인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 일단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이제 조직 기반 자긍심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직 정치 지각이 이런 여해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해하는 환경적 요소로 작용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금 확인했습니다. 한계점 뭐 당연히 있겠죠. 서번트 리더십에도 초점을 뒀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와 관련돼 있어서 이제 컴피팅 해가지고도 과연 진짜 서번트 리더십이 이펙트가 나타날 것인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분석 수준 이슈와 관련돼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사실은 있을 거예요. 분석은 더 리고러스하게 지금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이제 발표해서 오늘은 좀 코멘트를 좀 듣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학회에다가 서비스를 할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뭘 조사했냐면은 이거 조사했거든요. 정규직 여부 체크를 했거든요. 왜 정규직이 진짜로 예산에서 펄스적 리뷰를 하냐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논의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이노버티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사후적으로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요. 최근에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정규직이 전환 관련돼 있으면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노버티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신의 스테이터스 자체를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향을 해서 오히려 이쪽이 더 강화되고 있다. 정규직 분들은 좀 덜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죠. 이런 관련된 것도 결과 때문에 좀 있는데 여기 이제 연구 모형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첫 번째 발표자의 토론을 맡은 전남대학 최경민입니다. 우선 이제 본 논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건설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적 일탈 행동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반어법적인 거잖아요. 건설적인 일탈 그래서 굉장히 눈으롭게 결과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든 생각이 과연 이 건설적 일탈 행동이 데피니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개념 자체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인 것을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은 데피니션에서 규정과 규범을 넘어서서 하는 건설적 일탈 행동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규정과 규범을 넘어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과에서는 혁신 지향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지향의 특정 문항들을 보면 규정과 규범을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직에 뭔가 건설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그러니까 중요성과 의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건설적 일탈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위 차원인 대인관계나 조직노동도 보면 명확하게 건설적 일탈 행동과 규정과 규범을 넘어서나 이런 논의는 컨셉추얼 데피니션에 있는데 그 측정 문항을 보면 그런 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도 아마 비교적 뭔가 그 규정과 규범을 넘어서는 것과 가까운 대인관계나 조직도청보다는 혁신 지향만 나왔었던 그런 하나의 좀 추측을 해봤고요. 또 이제 이 연구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그런 건설적 일탈 행동의 중요한 서번트 리더십을 어떤 중화요인이랄까요? 리더십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게 조직 정치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데피니션이 명확해지면 저희 하나의 생각은 왜 서번트 리더십이 그런 건설적 일탈 행동이라는 걸 자극할까? 그러니까 조직 기반 자긍심이라는 것도 조직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는 건데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규정과 규범을 넘어선다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조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사조직 연구해 보니까 이제 조직 기반 자긍심이랑 조직 정치가 지금도 코릴레이션이랑 마이너스 관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정치가 있을 때 조직 기반 자긍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구 방법론상은 이제 이 일탈 행동이 비교적 많이 관찰될 것 같은 컨텍스트로서 100인 이하의 기업들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설 전개에서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저희 하나의 아이디어는 독립과 매개 따로 매개와 결과 따로 하고 다시 이렇게 총합적으로 매개 변수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설명이 중복되다 보니까 또 가설 검증하는 분석 결과에 하고 계셔서 감정성 차원에서 이제 가설 3을 또 하나 통합해서 하는 것도 조금 더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제 여기 던지고요. 후보에서 또 다른 의견을 통해서 연구에 발전에 도움되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해진 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프로에 질문이 있으면 같이 받아서 발표자께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 논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경희대 박사입니다. 논문 자체 뭐 이론이나 방법론보다는 그 코멘트 하셨던 내용과 관계되는 건데 규정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맥락이 두 가지로 나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규정 규범이 그 조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좀 약간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해서 많은 조직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규정을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규칙대로 하겠다는 파업, 그게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규칙대로 하기 시작하면 조직이 굴러가지 않는 현상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경우는 규정이 잘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 규정을 안 지키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전자의 경우는 관행적으로 다 규정을 어기는 거고 그걸 우리가 혁신자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건 그냥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탈적 행위가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규정을 일탈하고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연구가 가지는 어떤 의미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조직에서 규정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는지의 맥락과 관계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가 국내에서 3편밖에 없어요. 또 지금 이제 활성화돼서 할 수 있으니까 정의는 사실은 뭐 아까 봉 교수님이 하신 거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약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박사 학생들한테 지금 이걸 갖고 학위 논문을 해서 좀 이제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의미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거를 조금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해볼 겁니다. 근데 원래 이 규정 규범 넣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단순하게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조직을 위해서 헬핑을 하는 거였거든요. 헬핑에 대한 이걸로 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우리 조직이 더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규정과 규범이 사실 그거를 제약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으니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자체라고 이제 봤고요. 단계적으로 따지면은 아마 그냥 혁신적인 것보다 더
규정 규범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측면들이 이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 아까 우리 강호성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까 이제 규정 규범에서 굴러가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인데 좀 반영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보통 질문이 있으면 또 다른 이 생각을 촉발시키고 지금쯤이면 무어에서 강호성 교수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다른 꼬리를 부는 질문도 이어질 텐데 그것들을 좀 참으셨다가 마지막 시간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 발표해 주십시오. 한성대 이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윤리적 리더십과 실용적 리더십의 적화 효과가 윤리 풍토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논문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지상작전사령부 대위 부문식 대위의 논문인데요. 지금 현재 지상작전사령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마이크 뺄까요? 조금 밑에 네. 해주시면 그 정도 하시면 네,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전 수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하러 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화가 좀 안 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도 다시 하고 조금 좋은 논문에다가 내고자 디벨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코멘트들을 듣고 좀 좋게 수정을 해서 논문을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일단 본 논문의 주제는 아까 저희 자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통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 윤리적이라는 기업에서의 윤리성 그리고 개인의 윤리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준영 사건이라든가 YG라든가 한 명의 연예인이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윤리적 문제가 터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꿔질 정도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단지 한 사람의 하나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샘이라는 회사를 보더라도 한 명의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성희롱 문제로 되고 나서 한샘의 주가가 사실 24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4만 7천 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4만 7천 원이고 최근에 돼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한샘이 정말 윤리적 한 명의 어떤 사원의 윤리적인 문제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성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풍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실제로 윤리적 풍토가 잘 만들어지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의 풍토가 두 가지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주의적인 의무론적인 윤리적 풍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남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 이익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도덕적인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풍토를 크게 두 가지의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 풍토는 조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이 윤리적 풍토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의 핵심적인 선행견으로 윤리적 리더십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왔습니다. 리더가 윤리적 행동을 많이 하면 그것들이 굉장히 조직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것들이 윤리적 풍토를 만들게 된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에서 윤리적 풍토는 단지 하나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원칙주의적인 풍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풍토를 그런 의무를 해서 조직 분위기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